안녕하세요. 브랜드 기획자 김용민입니다. 오늘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가업으로 이 매장 물려받으신 분이신데 운영한 지 한 3개월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내 매장에 대한 컨설팅 문의가 와서 오늘은 노량진 그 수산시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전 노량진 이거 바뀌고 나서는 처음 오거든요. 예전에는 좀 많이 왔었는데 좀 바쁜 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1시간 정도 일찍 와서 한번 쑥 둘러봤는데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가서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제가 궁금한 게 더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컨설팅 받으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청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랑 다 한번 관찰 쑥 보면서 그래도 먼저 와서 좀 둘러본 게 제가 그 사장님만의 장점을 하나 찾은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비밀입니다. 네. 제가 그 사장님께만 느낀 그 감정이 있어요. 다 비슷하다고 느꼈는데 딱 사장님께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쭤보니까 원래 장사하시던 분이 아니라고. 예. 예, 원래 장사를 원래 꾸준히 하셨던 건가요? 여기 횟집에서? 저희 그 같이 일을 하시는 삼촌도 제가 네. 원래 저희 아버님께서 하셨던 상이었고 그걸 제가 이어서. 사장님이 사장님이셨어요? 네. 제가 사장님이 여기가 사장님으로 봤어요. 멀리서 봤을 때 계속 통화하시던데? 네, 쟤도 전화 주문 들어왔어요. 제가 지금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연결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럼 두 분이 케미가 잘 맞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제가 궁금한 게 많아요. 보이래요? 예, 예. 이거는 어디 다 매장에서 다 하는 건가 봐요? 이 시안물 만드시는 거? 원래는 개인이 만들어도 되는데 네. 이쪽에 상인들이 네. 그런 시간들이 없고 일단 기본적으로 외부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여기에서 거래를 하는 업체가 한국에 있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쪽에서 그죠?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인어교주 해적단이라는 어떤 플랫폼이 있어요. 그럼 그쪽에서 본인들이 다 제공을 해주면서 별도로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집만 제가 아까 느낀 게 뭐였냐면은 네. 제가 1시간을 돌면서 이 상인분들한테 받았던 질문들이 저를 생각해주는 질문은 단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다 그냥 물건 봐라, 한 번만 봐라. 그냥 물론 뭐 장사 노하우나 그런 것도 있겠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노량진에 오는 사람들이 회 먹으러 오는 건가? 난 이게 좀 정말 물음표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는 되게 오픈형, 개방형 같이 보이지만 반대로 되게 폐쇄적이에요. 절대적인 어떤 관리를 수협이라는 기관에서 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개개인의 점포는 개인의 어떤 영업장이지만 거기서 이루어지는 어떤 거래의 형태나 모든 것들은 일단 1차적으로 수협에서 일단 통제를 해요. 그래서 뭔가의 호객이라든지 프랜차이즈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별도로 좀 규정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손님들이 지나갔을 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와서 얘기를 하지 않는 한 저희는 손님에게 먼저 어떤 행위라든지 제스처를 무시해요. 그냥 암묵적으로 눈빛으로 어느 정도 아이 컨택을 한 다음에 그분이 일단 오시면 그때에 대해서 이제 안내라든지 그런 멈칫한다든지. 그렇죠. 왜냐면 그거를 만약 어길 시에는 질서 상거래법을 위반을 했다 해서 뭐 영업 정지 내지는 압류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상인들이 은근히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POP물 같은 경우도 별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개인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보면 다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예요. 이 안을 벗어나거나 법제를 해놨을 때에는 이것도 규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영업 정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 처분을 받았어요. 원래는 뭐 하셨어요? 저는 원래 광고 쪽에서 이제 카피라이터로 있었다가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사고사를 당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온 지 이제 한 달. 카피라이터시면은 여기서 제일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으시네. 그렇죠. 근데 저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저도 와서 제 나름의 어떤 경험치를 가지고 하려고 했으나 규제들이 있고 그리고 상인들 나름의 어떤 룰이 있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서로. 제가 그거를 너무 내세우면 쉽게 말해서 그냥 대가리 튀어나오면 못 받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망치를 맞아도 제가 제일 먼저 맞을 거라. 그래서 지금은 그들이 했던 모든 것들을 조금 유지를 하면서
거기서 좀 뭔가를 만들어내고 적응을 좀 해보잖아요. 지금 보시면 네. 여기 굉장히 그 지점에 하나 이렇게 붙어있는 곳이 있잖아요. 네. 영업 정지 최근에 받은 거.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이 보면 어찌 보면 저희들은 성수기이자 철이거든요. 근데 이 철에 저런 행정 처분을 받으면 거의 1년 중에 제일 큰 대목인데 영업을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도 나름의 어떤 방식대로 하고는 싶어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군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래도 운영을 여기 하셨으면 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친하다고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모든 사장님들이랑 다 친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나의 아군이라고 물어보는 질문에는 사실상 퀘스천이 있어요. 물론 저희 형태가 소매업이다 보니 저희 쪽에서는 하루만 치고 하고 반대로 저한테 회류, 대류, 게나 해물류를 할 때에는 예를 들어 저희 쪽에 손님이 먹고 싶어요 라고 하면 안내를 드리고 반대로 이쪽에서도 뭔가 회를 먹고 싶어요 하면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하는 어떤 약간의 동맹 플레이는 좀 하고는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찌 보면 친하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비즈니스로도 동맹의 관계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암묵적으로 지금 대략 저희와 같은 좀 관계식을 맺고 있는 지금 대략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아직 식사 전이시죠? 예. 그러시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회를 한번 드려볼 테니까 한번 네네. 가지고 가서 한번 네. 드시면서 네. 말씀을 나눠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게 평상시에 나오는 게 2인이에요? 아니죠? 그 2인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은 이 정도 들어가요 저희. 원래 양을 좀 많이 넣기는 해요. 요게 그럼 몇 분 드시라고? 사실 이거는 몇 분보다는 이거는 지금 원래 분수로 말씀드리면 지금 5인분 4에서 5인분 접시로 사라로. 그래서 지금 이건 대접시. 대접시가 5인분, 중접시가 3인분, 소접시가 배를 주냐? 아니 그냥 와사비도 그냥 와사비나 이런 양은 워낙 이렇게 많이 드리고 지금은 사실 제가 오늘 직전에 아니, 앉으세요, 주문건이 앉으세요. 있어서 네. 좀 좋은 거로 느끼긴 했어요. 그래서 이게 능성어랑 방어랑 광어 일단 세 종만 넣는데 이게 모듬인 것인 거잖아요. 네, 모듬 모듬. 5인인 거잖아요. 와, 이거 제가 강남에서 1인분에 1인분 한 접시에 35만 원인가? 40만 원 방어 한 접시 먹으면 그거보다 많아요. 아니 잘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아까도 일하시는 것도 보고 지금 나오는 것도 보고 제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가 할 게는 없어요. 이미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너무 잘해보려고 하니까 뭐를 더 해야 될 게 아니라 뭐를 버리고 뭐를 남기냐를 고민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아까 친근함. 근데 제가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나 지금 스타일이나 이제 좀 대화를 좀 나눠봤잖아요. 사장님은 누구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태생적으로 그냥 이거 하면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되게 이게 열심히 해주는 거거든요. 이 사람을 위해서. 그게 그냥 베이스로 그게 되어 있으신 거예요. 저는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뭐가 좀 안 되는 걸 보면은 내 일이 아니어도 그걸 반드시 해결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게 태생적으로 좀 문제여서 그냥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 누구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해주는데 사람들이 친근함이나 친절함을 느낄 때는 어떤 경우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무언가를 해줬을 때 뿐이에요. 그때뿐 아니고는 친절하다, 친근감 있다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아요. 내가 지불했던 돈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내가 그 이상의 무언가를 받은 것 같다라고 느끼면 그때 사람이 친절하다, 친근하다,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고마워거든요. 네. 이게 누구나 그래요, 사람이. 근데 지금 첫인상도 굉장히 그 장사 그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안 나오거든요. 갑자기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게 오히려 장점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마케팅을 좀 하셨으면 좋다라고. 근데 그것도 이렇게 막 거창하고 그런 거 말고요. 블로그 정도는 하나 하시고, 두 번째로는 인스타. 인스타에 생선 많이 해서 이걸 올리지 마시고요. 사장님이 오늘 고객님한테 열심히 했던 거, 그거만 그냥 계속 올리시면 돼요. 그렇다고 억지로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도 매장 하시는 분 한 분이 제가 딴 거 신경 쓰면 위생만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매일 청소하는 것만 그냥 올리더라고요. 원래 파시는 상품은 다른 거예요. 근데
그 깨끗하게 하는 모습 때문에 매장이 잘 돼요. 그냥 딱 그것만 올리시거든요. 그분이 실제로 하는 것도 그거예요. 딴 거는 자기도 잘 모르겠고, 사람들 깨끗하게 커피 한 잔만 먹었으면 좋겠고, 깨끗하게 뭐 이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만 하시거든요. 그게 좀 쌓이고 쌓이니까 그냥 깨끗한 집이 됐어요. 제가 봤을 땐 사장님은 이미 똑똑하세요. 똑똑한 사람들이 뭔가 들어왔을 때 이거 해야 돼, 저거, 이 되게 생각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똑똑한 분들한테는 걸러낼 걸 알려줘야 되는 거 맞거든요. 지금 너무나 잘하고 계세요. 다만 여기에 내 꼭지점은 무엇이냐, 이것만 정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저는 편안함이에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편안함의 기준이 뭐냐, 공간과 시간적 제약을 주지 않는 거. 그래서 아까 전에도 뭐 한다실 때 괜찮아요? 시간 괜찮아요? 공간 괜찮아요? 라고 하는 게 사장님뿐만 아니라 누구를 만나도 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를 만난 사람들은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되게 이 사람 편해 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저는 저의 사람다운 컨셉. 그래서 컨셉이나 뭐 가끔 브랜드라고 하면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출근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네. 일단 제가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손님들에게 한 번이라도 기분 좋아하는 얘기를 듣자. 이게 컨셉이에요, 이게. 네. 이게 내가 오늘 아침에 나올 때 하려고 했던 그게 컨셉이거든요. 나머지는 물론 하면 좋지만 내가 평상시에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 거를 메인으로 잡으면 힘들어요. 나중에 가서는 힘들고, 그 다음에 조금 어거지스럽다 그래야 되나? 그렇죠. 근데 그거를 고객이나 상대방이 다 알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거래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돈을 주고 무언가를 파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 사람한테서 내가 마음에 드는 무언가가 있어야 거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고, 결국 사장님은 여기서 친근함, 내가 고객을 열심히 해주는 친근함을 무기로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면 되거든요. 다 만족시켜줄 필요도 없어요. 왜? 이 손님으로 인해 내가 요하는 손님이 피해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고객이 보면 마른 목골이에요. 특출난 분 양쪽에 있고 일반 평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가운데 있고, 만약 내가 이 특출난 분들을 하겠다, 그럼 횟집에서 오마카세. 그럼 사장님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 가운데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좀 더 해주는 거. 근데 이미 그걸 다 갖추고 있는데 그거를 무기라고 안 보시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만 느껴지는 다른 게 있다. 아까 서 있는다고 하셨잖아요. 저 그거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사장님 앞에 가게에만 없는 게 있어요. 의자. 다른 데는 의자가 두세 개씩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사장님 가게 앞에만 없어요. 조금 보완하면 되는 게, 제가 아까 사장인지를 몰랐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제가 궁금한 게, 원래 모자를 안 쓰나요? 아니 거기 안에 사람들이 다 모자를 안 쓰더라고요. 룰인가? 룰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정형화된 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상비를 했을 때 음식을 한다라고 하면 위생적인 부분 때문에 무언가를 해야 하잖아요. 머리가 떨어지기 위해서 뭐 두건이라든지 홍보도 해야 돼서 모자 같은 거를 착용을 한다든지 하는데, 이것 또한 정형화되지 않았고 알지만 그냥 통용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여기 시장에 처음 나왔을 때 위생적인 부분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을 해서, 원래 스킨장갑도 원래는 착용을 안 해요. 맨손 아니면 회를 잡을 때에는 위생적인 부분 때문에 권고가 이제 목장갑이라든지 그거를 써서 횟감을 뜨고 버리고 어떤 룰은 있어요. 하지만 이런 보여지는 것들을 좀 빼고 진행들을 많이 하죠. 일반적으로 자기 음식 해주는데 먹는 걸 해주는 사람이 위생적으로 하려고 모자를 썼는데, 그거를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도 혹시 모를 불편한 시선을 방지하자라는 마음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일반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는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기에 오마카세 먹으러 오는 분들은 없잖아요. 네. 10%의 의견 때문에 80%가 평상적으로 생각하는 걸 여기로 결정을 하면 그게 저는 조금 아이러니한 거죠. 아, 그렇죠. 근데 이분의 10% 때문에 나머지 90%가 좀 불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모자를 위생적으로 지금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장님의 친근함의 컨셉이죠. 나를 위해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럼 오히려 한편으로는 다들 이거 하루 종일 모자 쓰고 있는 거 다 싫어할 건데 이거를 하다 말다 하면은 문제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일관되게 쭉 하나 가면은 그거는 내가 뭔 짓을 하든 인정을 해줘요, 사람들이. 저 사람 찐이야. 그래서 그 친근함,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친근함. 그래서 저 모자도 좀 이렇게 위생적인 그런 모자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 모자도 막 특출나게 쓰는 거죠. 안 불편하고 하지만 최대한 사람들 봤을 때 저 사람이 좀 뭔가 신경을 쓰네 하고 그 모자에도 막 거제 횟집 열심히 뛰어댕기는 도남을 안 여쭤봤네? 도남이 어떻게 되세요? 제 이름은 김수환. 그러면은 친근한 수환이가 하는 거제 횟집. 그래서 모자에다고도 해놓은 이게 자꾸 소비자 눈에는 이게 첫인상이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뭔가를 정보를 습득할 때 뇌가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예를 들면 우리 PD님을 할게요. PD님이 처음에 제가 딱 봤더니 이 사람 되게 스마트하네. 근데 두 번째 보니까 좀 까탈스러운 것도 있는데 되게 프리하네. 이런 거 정보가 들어왔다고 할게요. 그럼 정보를 어떻게 인식하냐면 처음에 스마트한 거 같다고 왔잖아요. 스마트한 게 와요. 그 다음에 까탈스러워. 그러면은 스마트하면서 까탈스럽네 라고 인식을 해요. 그럼 그 다음에 온 게 프리한 게 왔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때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스마트하고 까탈스럽고 프리하네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한데 프리하네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최초 들어온 정보는 안 바뀌어요. 그거가 좋은 그걸로 오면은 후광효과라고 그러고 안 좋은 정보로 들어가면 선입견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카피라이터도 첫 글자 아마 굉장히 신경 쓸 거예요. 그게 다 그거거든요. 첫 문장을 내가 뭘로 주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게 바뀌는 거거든요. 아마 방금 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다는 얘기인가, 아마 장사를 이렇게 하시면서 손님한테 들었던 첫 정보가 그런 류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깔려 있는 상태에서 뒤에 정말 좋은 정보가 들어왔는데도 앞쪽에 안 좋은 정보가 베이스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뒤에가 들어오는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적에도 원래 저랑 2시에 보기로 했어요. 근데 2시에 와서 보게 되면 이미 방송하고 한다고 하다 보니까 첫 점에 정보가 잘못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1시간 먼저 일찍 온 거예요. 선입견이 생길까봐. 왜냐하면은 뭐 한다고 해서 보면은 다 친절하고 얼마나 다 잘해주는데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럼 잘못된 얘기를 제가 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사장님은 다 좋아요. 하루 종일 서 있고 고기 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정말 안고 싶을 거예요. 근데 저기서도 손님이 있건 없건 계속 웃으면서 되게 활기 보이고 흥기 돌고 그런 게 되게 보였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원래 나를 느끼는 그거를 강점으로 가서 여기에 좀 내가 집중을 하고, 그러면 이제 제가 마케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게 정확히는 마케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장님이 그런 친근함을 상대방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게 일단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 마케팅인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블로그랑 인스타 딱 2개만, 더 많이 할 필요도 없고 딱 2개만. 그럼 사장님은 뭐가 성공한 거냐? 리뷰에 정말 친근해요 이분, 친절해요 이분의 리뷰가 많아지면 성공한 거예요. 네.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 내용을 보고 갈 거예요. 친절함을 받고 싶어서 사장님이 찾아오는 게 그게 왜냐면 여기 매장을 보니까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노량진은요 계속 주기별로 매장이 바뀝니다. 네. 어떻게 바뀌죠? 한 번에 한 번씩 변경이 되는데 그 변경도 공정성을 위해서 조추첨을 해요. 제이프인가? 네. 그렇게 해서 뭐 2층을 희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2층에 한해서만 자리가 배치가 되고 1층에 한해서는 또 1층에서만 재배치가 되고, 그게 주기가 3년입니다. 3년.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매장으로는 구분을 주기가 힘들어요. 네. 결국 사람이 남거든요. 그럼 사장님의 장점을 봐야 돼. 그게 저는 친근함. 또 다른 걸 더 하는 순간 흩어져요. 최근에 있었던 일은 위치가 변경이 되잖아요. 아버님이 계실 때 1층에서도 있었고 또 2층 이렇게 옮겨가시면서 왕래가 잦았던 분들이야 연락을 다 하고 찾아오시고 인사드리는데, 한 번은 일본 분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저희 가게에서 한참을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시지?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들어봤죠.
어떻게 되실까요? 어떻게 되실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한국말을 잘 못하세요. 근데 저한테 사진을 한 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이 저희 아버님 사진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옆에 있었던 다른 그 상인분이 얘기를 주신 게 이분들 일본 분인데 너희 아버님을 사진 하나로 찾아오시는 분이래. 자리를 옮길 때마다. 일본에서 아무리 왕래가 작다 하더라도 매일같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가끔 올 때마다 아빠를 찾기 위해 사진을 들고 다니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아빠가 계셔야 되는데 아빠가 아닌 제가 있으니 조금은 의아해 하셨는데 생김새가 좀 비슷하니 아빠랑 무슨 관련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라고 해서 계속 머뭇머뭇 거리시다 저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저희 아버님이시다. 라고 하니 그때 돼서야 웃으시면서 뭐 손님이다 얘기를 해서 모시는데 그 소식을 제가 듣고서는 울음이 너무 터져서 못 가겠는 거예요. 음식을 가지고 식당으로. 근데 그분들 역시도 아버님의 소식을 들었죠. 식당에서.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제가 식당으로 찾아갔는데 그 일본 분하고 저랑 서로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아버님을 좀 그렇게 좀 보냈죠. 그래서 한 말씀을 더 해주셨던 거는 저랑 사진을 찍자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당신 사진을 찾고 올게요.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아버님께서 어떤 식으로 손님들에게 당신의 마크를, 러브 마크를 어떻게 찍으셨을까라는 게 제가 느껴지니까 저는 친절함이란 말씀을 주셨지만 저도 사실은 그게 어찌 보면은 제가 해야 될 가장 최선이자 저의 무기일 수밖에 없었던 거는 아버님이 그렇게 했던 거에 저도 누가 되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 몇몇이든 다 웃음으로 맞이하자. 그리고 그분들에게 기분 좋게 드시고 가셨다라는 얘기 듣자. 그렇게 해서 아마 제 목표 아닌 목표가 그렇게 설정이 됐고 그렇게 좀 행하려고 했는데 생각만 많았지 그거를 표현을 못했던 것 같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못해요 이거. 업종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아빠가 그동안에 쭉 해왔던 거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알고 그 진심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해보겠다고. 그게 마음 먹기가요 그거 쉽지 않아요. 원래 이분이 광고 그 카피라이터 하시던 분이세요. 근데 아버님의 그 유지를 잇겠다고 지금 하시는 건데 실행 자체를 못 한다니까. 저는 못해요.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잘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이렇게 되는 거죠. 아버님도 딱 집중했던 게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내가 왔을 때 최대한 불편하지 않고 고르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미리 다 해주자. 그 아버님도 결국에 친근함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차별점이 자꾸 특출난 걸 사람들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냥 다른 점 하나 하면 돼요. 다른 거. 내가 생각하는 거를 소비자가 됐듯 그게 내 철학이 됐듯 내 사명이 됐듯 무엇가 됐든 간에 그거를 위해서 내가 진솔되게 했던 행동이 그게 그냥 차별점을 만들어 주거든요. 네. 지금은 아버님의 그걸 이은 그 친근함. 다만 여기서 굳이 조금 더 얘기하자면 그게 나도 알고 우리 고객도 알았으면 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거를 지금 이 매장 이 층 내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사장님이라고 봐요. 다른 분들에 비해. 카피라이터인데 이걸 하면서 이거 연계된 거 포인트를 좀 딱, 그러니까 지금 다 있어. 이미 할 수 있는 재료가 다 있어요. 네. 꼭지점만 딱 잡고 꼭지점만 딱. 내가 저 사람 줄 수 있는 마음 단 하나만 확실하게 각인시킨다. 그리고 나도 진짜로 그렇게 한다. 근데 이미 진짜로 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진짜로 하고 계시는데 대단하시네. 첫 대면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그 뒤로도 이제 여러 가지 질문과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이 혼자 스스로 이제 답을 찾으셔서 그 뒤로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셨어요. 스스로 답을 이제 찾아서 이렇게 했을 때만이 좀 올바르게 뭐가 좀 나옵니다. 누가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던 여러 가지 것들이 답이 나와서 가는 거. 그래서 이분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아버님의 어떤 그런 뜻을 이어받아서 뭘 한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정말 이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이제 가서 이제 작별 인사하고 저희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꼭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정말 제가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래도 한결 좀 가벼워진 듯한 느낌이에요. 정말 괜히 그래도 이런 컨설팅을 받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좋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잘 정리해서 실행할 거 한번 또 해보고 그러다가 혹 막히는 거 있으면 정말 편하게 다시 한번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